보신 것처럼 세계 각국의 만류에도 러시아는 침공을 선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향해 당긴 방어마스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세계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동기 인하대 프론티어 학부 대학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사실상 군사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점령할 계획은 없고 주민 보호가 목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칠 수 있는 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푸틴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이제 침략한 것은 2008년 8월 8일에 조지아 전쟁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 그 당시에 조지아 전쟁에서 조지아 내에 아파지아라고 하는 자치공화국이 있었습니다. 이 자치공화국도 친러 성향의 이제 공화국이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 독립국으로 이제 승인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지아 정부가 오세티아 지구로 이제 침략을 하면서 사실 러시아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루간스크와 도네츠크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푸틴 대통령이 독립국으로 승인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두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점이 있는데 또 하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2008년 당시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 뭐 관여를 못했지만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종료 이후에 지금은 군사적인 목적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사실 젤렌스키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물론 좀 이례적인 대통령입니다. 직업을 운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려의 시선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결국 대응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희극인이고 배우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한 편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청렴하고 이제 공정한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인기를 끌게 되고 그다음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 경험, 외교적 경험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어떤 서방과 러시아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점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를 비롯해서 주변국들은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을까라는 점인데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요? 제 생각도 그렇고 대부분의 의견이 사실 3차 대전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전면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EU 회원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와 전면전하기를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비중 있는 그런 이제 국가로 사실 평가받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전쟁이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 하지만 러시아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그랬고 푸틴이 호전적인 이면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경제 제재로는 타격을 줄 수 없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 2014년에 이제 크림 반도를 합병했을 당시에도 경제 제재가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제재가 사실은 뭐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 경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이번 그 러시아의 침공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도전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철수로 인해서 이제 실추된 어떤 국가적 위상을 갖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또 이제 고유가를 통한 그런 경제적 이득도 이제 챙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도 큰 이제 손실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나 북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잊고 있었던 냉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좀 국민들은 놀라실 텐데 중국의 입장은 앞서 저희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뭐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이고 이례적으로 북한은 이렇다 할 입장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결국 핵무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에 핵을 다 폐기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다시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우크라이나 회사에
지원이 있었다, 기술이 있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무기를 고려해서 지금 북한이 이제 아주 입장을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 뭐 사후에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 자발적으로 총을 들고 민방위 전투 훈련을 이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은 무엇인지, 평화는 무엇인지, 그 안에 국민들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번 위기에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고,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극렬한 반항이 좀 나올수록 본인들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800년 넘게 국가당 국가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세력이 침략했을 때 항상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대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정부 뭐 당장은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경제가 문제겠죠. 이미 증시가 폭락을 했고 미국, 유럽 증시 등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하루라도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뭐 고유가 문제라든지 이제 에너지 자원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밀이라든지 그런 이제 농산물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재 우리 국민들도 좀 걱정인데 현재까지 나온 통계는 오늘 오전 1시입니다.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총 64명, 이 가운데 28명은 그곳이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잔류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군용기를 보내는 것도 현재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 대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러시아 영공을 지나서 이제 또 흑해를 지나야만 이제 우크라이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건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유럽을 통해서 이제 폴란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노선을 통해서 남아 있는 교민들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민간인의 피해 없이 조속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동기 인하대 프론티어 학부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